이번 시간에는 무거운 물체를 드는 클립을 제작하기 전에 일단 컨스트레인과 페런트 컨스트레인과 그 페런트에 관해서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그 페런트 컨스트레인과 페런트의 이해 없이는 이제 물건을 들 때 그 여러분이 무거운 오브젝트를 드는 클립을 하게 되면은 캐릭터가 뭔가 이런 박스 같은 거를 들고 거기에 손이 고정되고 들어 올려야겠죠. 그러면 그 박스에 손이 딸려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들고 어딘가에 갖다 놓겠죠. 그러면은 링크됐던 걸 또 풀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라는 그 기능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마야로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은 캐릭터가 뭔가를 들고 그리고 그 뭔가를 들고 한 손 다른 손으로 옮기고 혹은 어딘가에 손이 딱 잡은 채로 끌려다니고 혹은 날아다니는 용 같은 거에 타고 다니고 그런 상황을 직면을 할 때 어딘가에 한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페런트와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쓰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런트와 페런트 컨스트레인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로 쓸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페런트로 연결을 할 거고 이거는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일단 똑같은 위치에 보내기 위해서 자, ATools의 얼라인 기능이거든요. 이걸 쓰면은 같은 위치에 가져요. 실드런 선택하고 페런트 선택하고 P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선택할 때는 선택, Shift 누르고 선택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P를 누르면 아웃라이너 상에서 이렇게 하이아라키 구조로 성립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이게 페런트죠. 페런트를 움직이면 칠드런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리고 칠드런만 움직였을 때는 페런트는 따라오지 않아요.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가면 아이는 쫓아오고 아이만 가면은 부모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좀 다른 방식으로 일단 이거는 페런트 컨스트레인트 연결을 해볼 텐데 두 가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페런트는 반대예요.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는 페런트를 먼저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칠드런을 나중에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 컨스트레인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처음에 모델링으로 될 수도 있는데 모델링 애니메이션이나 리깅 탭에 가야 컨스트레인 그 메뉴가 떠요. 똑같은 거예요. 리깅에 있는 컨스트레인트나 애니메이션 컨스트레인트나 그래서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를 쓰는데 옵션 박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옵션이 많이 떠요. 메인테인 옵셋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쓸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올로 다 켜놔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거를 컨스트레인 하게 할 거냐. 그래서 트랜스레이트에 이것을 누르면 X축만 컨스트레인트가 될 거고 이걸 누르면 이제 Y축만 컨스트레인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 X축의 로테이션, Y축의 로테이션, Z축의 로테이션을 따로따로 컨스트레인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테인 옵셋은 옵셋이란 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테인 유지하다.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의 둘의 간격,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줘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플라이 하면 여기 뭔가 바뀐 게 보이죠? 큐브의 채널 창이 파랗게 변했어요. 이게 컨스트레인트로 묶여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P큐브를 이렇게 보시면은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라고 뭔가 하나가 생겼죠. 고리가 생겼죠.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다라는 표시가 되겠어요. 자, 컨스트레인트를 지울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스트레인트에 리무브 타겟을 해주면 아까 그 링크 표시가 없어지면서 컨스트레인이 해제가 돼요. 그렇죠? 다시 걸어볼까요? 페런트, 칠드런 그리고 어플라이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서 컨스트레인트가 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컨스트레인트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자, 좀 다르게 마찬가지로 parent, children, maintain 옵셋을 끄면은 자, parent에 children이 달라붙으면서 아까 이거 스냅한 거랑 그 얼라인어가 똑같이 했죠? 똑같이 되면서 컨스트레인트가 걸리죠. 이거는 그 축을 기점으로 똑같은 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 A-tools가 안 깔려 있으면은 이렇게 해놓고 컨스트레인 리무브 타겟을 해서 얼라인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parent constraint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이제 그 parent constraint하고 보면은 똑같죠? 뭔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어떤 게 다른지 차이점을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얘를 움직여 보자. 얘를 움직이고 애니메이션을 주고 컨트롤러 얘를 잡고 움직여서 키를 주고 움직이죠. 그랬을 때 자, 페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hildren의 키를 주면 페런트가 움직이는 거랑 별개로 따로 움직이게 돼요. 마음껏 키를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parent constraint을 한번 볼게요. 자, parent constraint이 움직여요. 그러면 얘를 키를 줘볼게요. S를 눌러서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같이 따라서 움직이질 않네요. 자, 왜 그러냐면은 방금 여기서 키를 준 상황을 보죠. 키를 주지 않은 상태. 파란색이고 뭐 아무것도 없죠. S를 눌러서 키를 주면은 밑에 뭐가 하나 생겨요. 블렌드 페런트 1. 자, 이게 블렌드 페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컨스트레인을 온 할 거냐 오프 할 거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0일 때는 컨스트레인이 안 먹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랑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안 움직여요. 그럼 이걸 1로 바꿔볼까요? 1로 놓으면 네, 컨스트레인 되죠. 자, 그럼 1로 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뭐 키를 줘볼까요? 이렇게 움직여서 네, 움직여서 S를 누르면 키가 안 먹죠. 네, 이게 페런트 컨스트레인의 특징이에요. 자, 컨스트레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칠드런에 종속된 이 칠드런에 키를 줘도 먹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블렌드 페런트가 0이 됐을 때만 키가 먹게 돼요. 그렇죠? 좀 희한하게 움직여버리죠. 여기까지는 키가 안 먹고 자, 여기서는 블렌드 페런트가 1에서 0으로 가는 이때는 키가 이제 중간 값으로 먹는 건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준 대로 먹고 이게 이제 그 페런트 컨스트레인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붙였다 띄었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에서 처음에는 블렌드 페런트가 0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칠드런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 다른 키를 줄 수가 있겠죠. 그때 1로 딱 손에 닿는 순간 1로 변하는 거죠. 1로 변하면 얘는 이렇게 그 손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갈 수 있게 그리고 어딘가에 다시 0으로 놓으면은 다시 놓여지고 이런 과정들이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페런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종속되면 계속 종속해야 돼요. 이게 뭐 따로 움직여지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응용을 해서 그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손에 컵이나 칼을 쥐고 있는데 그 칼 오브젝트 자체가 약간씩 움직여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손에 완전히 딱 붙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약간 틀려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상황에서 키를 줘야 되는데
컨스트레인을 걸어놓고는 얘를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얘를 컨스트레인을 시키고 그 안에 다시 넣어놓으면은 그 페런트로 묶여져 있으면은 다시 그 안에 오브젝트, 잡고 있는 오브젝트에도 좀 움직여서 키를 줄 수가 있죠. 지금 말로 설명하면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실제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개념 설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메인테인 옵셋이 없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키를 누르면 이렇게 블렌드 페런트가 생기고 이게 0일 때는 안 쫓아가고 이게 1이 됐을 때 이렇게 쫓아가게 되죠. 1이 되면은 처음 그 페런트 컨스트레인 건 위치 그 위치로 딱 빨려 들어가게 돼요. 움직였을 때 따라오고요. 여기서 키를 주고 0을 놓는다 그러면은 예, 위치가 바뀌게 되죠. 이게 그 컨스트레인 걸었을 때 블렌드 페런트를 0으로 놨을 때 이제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처음에 링크를 얼마나 걸 것인지 어디에서 걸 것인지 그 계획을 미리 짜놓고 항상 그 컨스트레인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런 세팅을. 그래서 실제상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컨스트레인을 세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퍼런스 리그를 불러왔고요. 작업 편의를 위해서 일단 IK로 작업을 할게요. 자, IK로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딱 치면요. 일단 오브젝트를 이 손으로 잡아서 들고 이쪽 손으로 옮기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오브젝트는 일단 9로 하죠. 하고요. 그러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야겠죠. 일단 뭐 이런 컨스트레인 거는 거는 아마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방식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이렇게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는 방법을 쓸 때 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단순하게 한쪽 손으로만 들었다가 놓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보통 이제 뭐 개인 작업할 때는 모르겠는데 보통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때는 이런 데다 이거 오브젝트를 바로 잡고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컨트롤러를 뭐라도 만들어서 걸어주거든요. 이런 이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얘랑 얘는 children, parent, shift 누르고 parent, p 이렇게 해서 계층 구조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그 이유는 아마 다음에 바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children, parent, p 이렇게 해놓고요. 이 컨트롤러가 자, 이거는 이제 페런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움직일 수 있고 그 안에를 움직여도 제일 상위 페런트와는 다르게 또 움직이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리그 에서는 그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리깅을 쓸 때 거의 레퍼런스로 불러서 작업을 해요. 메인 컨트롤러랑
이런 오브젝트, 프랍들은 항상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로 묶어요. 그러면 아까 페런트 컨스트레인트로 묶으면은 그 키를 줄 수가 없다 그랬죠. 안 움직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위 컨트롤을 넣어서 키를 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프레임에 와서 얘를 집어보죠. 위치가 너무 낮네요. 이거 위치를 이 정도로 해놓고 여기서 딱 잡는다고 쳐봐요. 이 위치가 손을 잡는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컨스트레인 돼서 움직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부모 Shift 누르고 children 그리고 parent constraint. 근데 지금 아까 꺼놨던 maintain offset을 켜줘야겠죠. apply. 그러면 이 위치 그대로 잡혀요. 그런데 처음부터 따라오게 되죠. 일단 S키를 눌러놓고 여기에 키를 줘요. 키를 주고 여기서부터 1 이러면 이전에는 따라서 안 움직이고 이 이후엔 따라 움직일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들어서 다른 데 놔볼까요? 여기에 놔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놔두는 위치죠. 그러면 이쪽에서 키를 하나 주고 이 전 프레임까지는 블렌드 페런트가 1 여기서는 0이 되면 되겠죠. 근데 뭔가 이상하죠? 네. 처음 여기 놨던 위치에 블렌드 페런트가 먹어서 놨는데 또 불구하고 처음 이 위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처음에 여기서 집어서 다시 여기에 놓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옮겨와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서 이 두 번째 이 컨트롤러를 다른데 그대로 링크를 시켜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이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스퀘어로 만들고요. 얘가 일단 월드에 고정시키니까 월드라고 일단 기념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자, 페런트 children 선택하고 다시 페런트 컨스트레인 여기 놓은 위치에서 페런트 컨스트레인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S키 누르면은 블렌드 페런트가 생기겠죠. 여기서 얘는 1로 키업을 해주고요. 1인 거고 여기선 0으로 맞춰줘요. 자, 그러면 옮겨지지가 않죠.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컨트롤러는
이 두 번째 이 컨트롤러 안에 들어간 작은 컨트롤러가 여기서는 이 밖에 컨트롤러에 따르고 있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아까 선택한 월드를 따라가는 걸로 한 프레임 만에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프린트 컨스트레인이 0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한 방에 옮겨 붙었지만 얘는 다른 위치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월드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도 전혀 지장이 없겠죠. 이거는 오직 이 월드에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던 이 컨스트레인이 여기 9프레임까지는 다른 곳에 영향을 받지 않고 10프레임부터는 이 컨스트레인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이 오른손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 오른손을 따라서 움직여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 오른손에 영향을 받고 있다가 오른손 영향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오른손과 컨스트레인 돼 있던 그 지점으로 얘는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상태라면은 얘도 그 하위에 있는 얘들도 사실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하위에 있는 이 컨트롤러를 이 시점에서 월드로 링크를 바꿔버린 거예요. 컨스트레인트가 0이었다가 여기서 1로 바꾸면서 이 월드에 있는 컨스트레인으로 옮겨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 놓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는 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키 다 지워주고 월드 이런 거 다 지워주고 요거 지우면은 컨스트레인이 해제돼요. 자,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됐죠? 이렇게 페런트로 다 묶여져 있고요. 처음에 손, 손을 짚는 키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짚어줘요. 여기 닫고 그러면은 여기서 컨스트레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페런트, children, parent constraint 이렇게 되면 따라서 움직이죠. 그런데 자, 이때 키를 주고 여기선 0 그러면 1에서 9프레임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다가 10프레임부터 이 오른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20프레임에 가서 다른 손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다른 손으로 옮겨볼 거예요. 얘는 10프레임에서 20프레임으로 와서 이렇게 손을 바꾸는 시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거는 계속 오른손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러면 한 프레임씩에 여기서는 한 프레임 만에 0으로 바뀌게 되면 오른손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컨트롤러 안에 있는 하위 컨트롤러와 여기를 왼손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왼손이 페런트가 될 거니까 왼손과 공의 작은 그 하위 컨트롤러를 클릭을 하고 페런트 컨스트레인 걸어주는 거죠. 여기 키를 뭔가 만들어 놨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0 그리고 20프레임에서부터 1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뭔가 잘못 줬었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20일 때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19까지는 왼손을 따라가고, 그렇죠? 20부터는 오른손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을 오른손으로 짚고 왼손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될 거죠. 이 컨트롤러가 너무 많이 가서 삐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맞죠? 공중 다른 데 있다가 10프레임부터 오른손 따라서 움직이고 20프레임부터는 왼손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컨스트레인의 제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한 번씩 해보셔야 이게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이거는 지금 손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오브젝트를 옮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는 오브젝트 하나에 박스면 그 박스 하나에 두 손이 다 그 박스에 묶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좀 지워보고요. 이것도 키를 좀 지워놓고 실제 여러분들이 쓰실 박스 같은 걸로 한번 그거를 양손으로 짚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로 쓸 원을 하나 만들어 놓죠. 라인 시키고 칠드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패런트 P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컨트롤러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10프레임에 박스를 한번 잡아보죠. 박스를 잡고 움직여 볼게요. 다만 이제 양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 때는 박스에 손을 붙여가지고 박스로 움직이면 손이 따라가게 하는 게 훨씬 그 동선이나 작업이 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걸 어디에 컨스트레인 시켜서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게 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계획을 해놔야 돼요. 박스가 손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가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세팅을 할 수도 있죠. 그 이렇게 오고 반대팔도 프레임에 박스를 집으로 한번 와보죠. 이렇게 박스 손이 왔어요. 왔으면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박스를 움직이면 손이 따라 움직이게 그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패런트 그 다음에 쉴드런 선택하고 패런트 컨스트레인 그러면 따라오죠. 다음에 패런트 쉴드런 선택하고 패런트 컨스트레인 그러면
양손이 다 따라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손을 밖에서 짚어왔던 그 움직임이 없어지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키를 줘서 여긴 1, 9프레임까지는 0으로, 얘도 마찬가지 키를 주고 10프레임부터 1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0. 그래서 처음 포즈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이런 데서 정확한 손 위치와 포즈가 나와야 튀지 않아요. 한 번에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왔고요. 그럼 10부터는 얘가 움직이는 대로, 박스가 움직이는 대로 손들이 따라올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컨스트레인 되는 도중에 손의 모양이나 이런 걸 바꾸고 싶다. 손의 위치나. 어? 지금 10에서 20까지 움직였죠. 이 동안 얘를 키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딱 잡고 바로 움직이는 거를 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써줘야 돼요. 그 세팅법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이 세팅법은 딱 잡고 오브젝트가 손의 움직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딱 손이 완전히 딱 붙어서 고정되는 상황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무거운 거를 들다 보면은 딱 들고 자세를 다시 잡으려고 손을 이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받쳐서 든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이 방법이 소용이 없어지죠. 그럴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 세팅을 한번 그 세팅은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거의 응용이에요. 페런트 기능과 페런트 칠드런 기능을 같이 혼용해서 넣은 거죠. 그거를 한번 다시 세팅을 해 볼게요. 일단 키 다시 다 지워주고요. 여기 키도 지워주죠. 그리고 리무브 타겟해서 보시면 이게 그 이렇게 링크 생긴 거 있죠. 이걸 지워주면 컨스트레인이 풀려요. 자,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잡고 얘를 움직이면 손이 움직이는데 그 상황에서 손은 또 따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거는 페런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다른 컨트롤러, 다른 어떤 컨트롤러 하나에 페런트 컨스트레인을 시켜놓고 그 컨스트레인 시켜놓은 그거를 어떤 그 상위의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페런트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페런트를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네,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실제로 보시는 게 아마 훨씬 쉬울 거예요. 일단 로케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뭐 이걸로 써도 상관없는데 좀 이렇게 구분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로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좀 크게 키워서 두 개를 만들어야 양손에 가겠죠. 일단 이 로케이터 위치를 맞춰주죠.
일단 이 두 개를 페런트 컨스트레인으로 묶을 거예요. 자, 얘가 페런트, 손목에 있는 게 children, 그리고 페런트 컨스트레인.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페런트, children, 페런트 컨스트레인. 그러면 컨트롤러는 얘를 무조건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역시 링크, 그리고 얼라인 해주고, 역시 children, 페런트, p, 페런트 children으로 묶는 거예요. children, 페런트, p. 그러면 얘는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 안에서 children이니까 얘는 키를 자유롭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 붙여놔도, 페런트 컨스트레인으로 여기다 붙여놔도 얘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지게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이거는 이 컨트롤러 대신 얘를 움직여줘야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이거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키 두 개 다 주고요. 마찬가지로 10프레임에 손의 위치를 맞춰보죠. 실수했네요. 이게 아니라 제일 바깥에 키를 주고 10프레임에 이렇게 위치를 맞춰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페런트 컨스트레인 시키면 돼요. 페런트, children, 페런트 컨스트레인. 마찬가지로 페런트, children, 페런트 컨스트레인.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와야 될 키가 안 움직이죠.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페런트, 블렌드 페런트, 이게 컨스트레인은 페런트 컨스트레인을 온 오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0, 그리고 마찬가지 10프레임에 키 주고 여기선 0 이렇게 했을 때 9프레임까지는 따로 놀다가 10프레임부터는 딱 여기 종속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20프레임까지 한번 들어 올려보죠.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각도도 좀 변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손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손의 위치를 바꾸는 건 이거는 지금 완전히 종속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키를 하나 주고 손의 위치를 30까지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을 잡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를 잡고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 올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손의 위치를 바꾸는 게
잠깐만 다시. 자, 위치를 바꾸는 동안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들어 올리고 이거는 평평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0에서 9까지는 따로 놀다가 10프레임부터 이 박스 오브젝트에 붙어서 움직이게 되죠. 손이, 양손이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손의 위치를 변경하면 그 여기 있는 하위 컨트롤러가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드는 것처럼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때 컨트롤러들을 더 만들어서 좀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한 번 더 넣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페런트를 중첩시켜서 만들어 놓으면은 더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더 하위 컨트롤러로 많이 움직여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샷에서 몇 번 얘가 옮겨 다닐 것인지 미리 정해 놓고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페런트 컨스트레인트와 페런트를 조합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샷을 계획을 하고 그러고 움직여야 이걸 좀 매끄럽게 좀 에러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잘못하면. 그리고 뭐 되게 일일이 키로 잡아야 되는 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써서 최대한 일을 심플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놔야 될 거예요.